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보복 운전을 하던 80대 택시 운전기사가 재판 과정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자격 유지 검사나 의료 적성 검사를 받고는 있지만 심근경색이나 치매, 뇌전증 환자가 택시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보복 운전을 하다가 입건된 택시 운전기사 80살 A씨.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을 유리한 참작 사유로 본 건데 바꿔 말하면 치매 진단을 받고도 택시 운전을 하는 것이 당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여객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면허 유지 조건이 강화됐지만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65세가 넘은 택시 운전자들은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자격 유지 검사를 받습니다. 모두 7가지 인지 능력을 측정하지만 건강 상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현병과 치매, 뇌전증 등을 검사받아야 하는 의료 적성 검사는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자격 유지 검사와 의료 적성 검사 가운데 하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걸 고르면 됩니다. 그나마 법인 택시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1년에 한 번 확인하지만 개인 택시는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면허나 뭐 이런 거 갱신할 때도 이제 뭐 그런 거는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이나 이런 게 이제 뭐 다시 신설이 되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검사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택시와 같은 사업용 운전면허 적성 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 세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늘었지만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기사와 관련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국토 공간에 대한 계획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과 충청, 호남 등 이른바 강호축 발전 방안도 반영됐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는 강호축이 연계 협력 사업의 대표 사례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항목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이번에는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해 경제 발전 벨트로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자체들이 그 주변 지역들과 같이 연계 협력을 하겠다고 제안한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국토종합계획에 담아서 강호축 개발의 핵심은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과 백두대간 관광 치유 벨트 조성, 고속교통망 구축 등으로 대표됩니다. 강원도는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동서 육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 호남권을 잇는 강호축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호남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고속철도망으로 만들고 고성, 제진까지 이어지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경우 강릉에서 목포까지 1시간 30분가량 단축해 3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도 환동해권 관광허브, 백두대간 국가생태경관도로, 제주와 동해안의 해상물류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체류 인구 250만 달성, 전국 4% 강원 경제권 실현,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 지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원과 충청, 호남권은 시멘트세 신설, 수소 경제 구축 등의 의제를 공동 선점해 왔습니다. 강원도의 사업안이 실제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한 전략 마련과 광역 연계 협력 사업을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남성 광부들에 가려진 강원도 탄광지역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 선탄부를 비롯해 광부의 아내, 부녀 회장 등 8명의 평범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백 석탄박물관에서 특별한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탄광 지역 여성의 구술을 담아 책을 펴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서 소외됐던 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복원하는 강원 여성구술사 5개년 사업으로 지난해 평화지역 여성의 삶에 이어 두 번째 결실입니다. 탄광 지역이 호황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여성들의 그림자 노동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성들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탄광 지역 태백과 정선, 영월, 삼척 도계에서 선탄부, 광부의 아내, 부녀회장 등으로 삶을 산 8명의 평범한 여성들이 이야기 주자로 나섰고 남성 강부에 가려져 있던 여성들의 삶의 무게가 지필진에 의해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낮은 취급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서러움도 생생합니다. 여자들은 똑같이 근무를 하고 일하는데도 임금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요. 그리고 지금은 또 하층이 되다 보니까 힘든 일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하층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석탄 산업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평범한 여성들의 삶의 기록은 탄광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데도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태백에도 최근에 탄광의 역사를 좀 재정리하고 재정립하고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들을 여기 탄광문화유산관리사업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 기록에서 벗어나 탄광 지역 여성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은 책은 탄광의 역사를 온전히 남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사다리차와 같은 특수 작업 차량의 무게가 출고 전 인증을 받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는 아주 황당한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기 검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증 과정이 허술하든가 제조사가 중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을 청소하던 고소작업차가 쓰러져 작업자들이 추락하고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넘어져 바로 옆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특수장비를 장착한 자동차에 안전사고가 빈번하자 차량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이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장차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데 3.5톤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윤재훈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차의 실제 중량과 등록증상의 무게가 차이가 있어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따로 장착한 부품을 모두 제거하고 출고 당시 그대로 검사를 받았는데 300kg가량이 초과된 것입니다. 결국 안전한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차량 지지대 하나를 빼고서야 중량 기준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승인된 차를 사서 거의 순정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검사가 안 된다. 무게 때문에 안 된다 하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맨날 이거 띄워서 무게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거 띄워갖고 가면 이거 띄워갖고 왔다고 문제상 검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고소작업차 같은 특장차는 제조사 자가 인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라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인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차량은 차주가 아닌 다시 제조사로 건네집니다. 결국 실제 무게와 등록증상의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인증을 통과했거나 제조사가 무게를 맞추기 위해 일부 부품을 떼내고 인증을 받은 뒤 다시 장착해 출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인증이 안 되는데 대개하려고 이렇게 좀 변경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조사에서 인증을 마치고 나서 제조사로 가서 어떤 사양에 좀 추가를 했다던가 인증과는 별도로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차량 검사를 강화하자 불법 운행이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애시당초 인증 절차가 허술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의 경제를 되돌아보고 내년 경제 전망과 대응책을 모색하는 포럼이 강원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내년에도 주택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반면 수출은 양호한 흐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강원 경제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 위축이었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됐고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월평균 하락률이 지난해보다 0.15%포인트 더 높아
하락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주택 공급 증가와 올림픽 투자 종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이 주택시장 부진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소비 심리도 지난해보다 위축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수출이 줄어든 반면 강원도 수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강원도산 시멘트와 자동차 부품이 중국과 미국에 많이 팔리면서 수출 증가율을 견인했습니다. 수출이 좀 부진하였지만 그에 비해 강원도 수출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은 좀 다행스러운 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년 강원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 해소가 쉽지 않고 대형 SOC 개발 종료로 건설 투자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 낮은 1인당 소득 수준과 고령층 증가가 소비 여력도 낮출 전망입니다. 향후 유망한 산림이라든지 농업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들,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경제가 공공부문 투자와 개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내년에 강원도와 각 시군의 경제 정책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레고랜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사업 주체인 중도개발공사의 자금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열린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강원도개발공사가 200억 원의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를 사는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치열했습니다. 3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이사 7명 중 5명이 찬성해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중도개발공사의 자금난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당장 빌려야 해 강원도개발공사의 양도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통과되지도 않은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급박함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한 이사는 현재 레고랜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 잘 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투자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제출해 또다시 절차 위반 논란을 자초한 겁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통과시킨 도의회 상임위에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도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지적된 레고랜드 문제라든가 불꽃축제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게다가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이 같은 일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위험성도 여전합니다. 결국 사업 추진 여부의 핵심은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지입니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총장 선거의 투표 반영 비율이 비민주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회가 학내 구성원들 간 합의 없이 교수의 입맛에 맞는 총장 선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재 규정대로라면 학생 비율이 4%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학생회는 내일 학생총회를 열고 민주적인 총장 선거를 위한 재학생 결의를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대입 입지 정시 비율 확대 방안과 관련해 도내 수험생들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논술과 특기자 전형만으로도 정시 인원을 확보하기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 축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 균형 선발이 10%로 확대될 경우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내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 지역 고교 졸업생의 91%가 수시 전형을 통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사업과 호수나라 물빛축제 예산의 당초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각 상임위가 예비 심사를 진행한 결과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예산과 강원FC 운영지원금, 그리고 평화지역 문화축제 예산 등이 감액됐습니다. 강원도는 폐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10동의 단독주택 신축이나 개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태백과 정선, 영월에는 각각 3동, 삼척은 1동이며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가구당 최고 1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융자 한도는 5천만 원이었다가 폐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지난 9월 1억 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강릉선 KTX 동해역 연장 운행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코레일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94억 원을 투자해 KTX를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신설비 개량 사업은 96%가 진행됐고 선로 주변 방호 울타리 설치 작업도 오는 14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동해 계량선 시설물 검증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해시 감추사 인근 선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육교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해역 연장 개통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선 아리랑제를 방문한 관광객이 늘고 경제적 효과도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선 아리랑제위원회가 지난 10월에 열린 제44회 정선 아리랑제를 종합평가한 결과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9,000명 증가한 8만 6천여 명이었고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보다 26억 원 늘어난 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원회는 세계 미녀 초청 공연과 아리랑 경창대회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축제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원주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출렁다리와 하늘 바람길이 야간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소금산 출렁다리와 하늘 바람길 야간 개장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에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출렁다리와 하늘 바람길에 설치한 경관 조명 시설을 활용한 이벤트로 성탄절 분위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삼척의료원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강릉과 영월의료원은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곳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의 수준과 공공성을 평가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는 삼척의료원이 유일하게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원주와 속초의료원은 B등급을 받았지만 강릉과 영월의료원 등은 최하위 평가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주 추어탕이 원주의 대표 음식으로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열어 과거 관찰사에게 보양식으로 올렸던 추어탕을 대표 음식으로 선정했으며 함께 이름을 올렸던 관찰사 밥상은 일부 수정해 내년 초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대표 음식 선정은 뽕잎밥과 복숭아 불고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내년부터 추어탕 레시피가 보급되고 SNS와 언론 홍보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춘천시 의회 의원 재선거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내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설명회에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작성 방법과 선거운동 관련 각종 신고, 신청 사항, 그리고 주요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안내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춘천시 의회 의원 재선거는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이 제조업 위주에서 건설업과 접경지역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해 건설업 전 업종과 관광 호텔업, 그리고 군부대 이전 해체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2,400여 개의 사업장이 자금 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됐습니다.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은 이달 말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신청과 접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홍천군은 내년도 소규모 주민수급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등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한 합동 측량 설계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청 공무원 6개 팀 40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팀은 마을 안길과 배수로, 교량 등 소규모 건설 사업 390여 건에 대한 자체 측량과 설계를 내년 2월까지 마치고 조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은 합동설계팀의 자체 설계를 통해 외부 용역비 15억 원을 절약하는 등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내년도 산림청의 산림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원 등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자전거 친환경 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이 상남면에 조성할 산림 레포츠 사업은 40km의 임도에 산악 자전거와 산악 마라톤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인제군은 산림 레포츠 사업을 통해 친환경 스포츠인 산악 자전거 등 레포츠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춘천과 원주 그리고 강릉에서 변호사와 함께 민원을 상담하는 수사 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수사 민원 상담센터는 고소와 고발, 진정 등 법률 상담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경찰관과 변호사가 합동 상담을 한 뒤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접수하고 민사와 피해 회복 등도 안내하게 됩니다. 경찰은 상담센터를 통해 기계적으로 입건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가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농가소득 증대 우수지역본부 1위에 선정돼 중앙회장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강원농협은 올해 산불과 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도농교류 활성화와 벼 직파 재배 확대 등 다양한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강원농협은 내년에도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관내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4주 동안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해외 문화체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자 선발과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해외 문화체험은 물론 어학연수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